자, 준혜입니다. 이 오토바이 소개해드리려고 하고요. 오토바이 이 한 기계에 대해서 할 얘기는 엄청나게 많죠, 사실. 사실상 기계에 대한 얘기도 1시간, 2시간 안에도 끝내지 못할 정도로 하고 들면 얘기할 게 엄청 많고, 그리고 이 모터사이클 문화, 이 오토바이 문화에 대해서도 해드릴 얘기도 엄청 많죠. 그런데 그 얘기들을 한 번에 다 할 수는 없는 일이고, 오늘 해볼 얘기는 이런 겁니다. 제가 타는 모터사이클이 어떤 모델인지 얘기를 하고, 내가 이 모델을 왜 선택했는가, 그리고 내가 오토바이를 왜 타게 됐는가, 그 세 가지 정도 말씀드리려고 카메라를 켰습니다. 우선 이 오토바이는 BMW의 R90라는 모델이고요. 2018년식이고 출고는 2019년에 했습니다. 그런 모델이고, 특징을 크게 말씀드리면은, 일단은 요 오토바이의 엔진은 2기통 수평대항 엔진 1170, 대략 1200cc 수평대항 엔진이고요. 이 수평대항 엔진을 보고 박서라고 부르는 이유는 마치 권투 선수 박서들이 주먹을 서로 부딪히는 것처럼 랭킹을 하기 때문에 그런 이름이 붙은 거죠. 그래서 보면은 피스톤이 이 양옆으로 나와 있는 그런 구조를 띠고요. 요 BMW 모터사이클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엔진입니다. 깜판 엔진이죠. 요 박서 엔진은 사실상 사용하는 메이커가 많진 않아요. 요 오토바이는 R90라는 이 모델은 정말 유명한 스토리라서 제가 다시 얘기하기가 좀 민망할 정도로 유명한 얘기인데, BMW 모터사이클이 1923년에 데뷔를 했거든요. 처음에는 BMW가 처음부터 지금 우리가 알듯이 자동차를 만든 것이 아니고, 원래는 비행기 프로펠러 엔진을 만들던 전범기업이었죠. 그러다가 세계대전에 패전을 하게 되면서 군수물자를 생산하지 못하게 되었죠. 근데 그런 공장 생산 시설들을 놀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 군수물자가 아닌 다른 무언가를 생산을 해야 회사가 살아남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생산을 하게 된 게 프로펠러 엔진을 이용해서 가장 쉽게 만들 수 있었던 파생 상품이죠. 이게 바로 이 박서 2기통 수평대항 엔진을 만들게 된 거고, 그렇게 해서 BMW가 사실은 우리가 아는 자동차보다 이 오토바이 모터사이클을 먼저 만들었다고 그래요. 그러다가 회사가 커지면서 나중에야 우리가 아는 자동차를 생산하기 시작을 한 거죠. 그래서 이 박서 엔진이 BMW의 간판 엔진이라고 단호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BMW라는 회사의 시작을 함께한 시작 그 자체인 엔진 포맷이기 때문입니다. 그 BMW가 1923년에 데뷔를 하고 나서 90주년, 대략 2012년, 13년 정도 될 때, 딱 그 2012년 그 시점이 어떤 시점이었냐면은, 요 BMW에 보시는 요 엔진이 단종을 예고를 하고 있었어요. 이 엔진은 지금 공냉 엔진이거든요. 현대 보편화된 순행식 냉각수를 집어넣어서 엔진을 식히는 그런 방식이 아니라 거의 대부분을 바람의 냉각으로 의존을 하는 그 공냉 엔진이 2012년쯤에 거의 단종 수준을 받고 있었어요. 그런데 마침 BMW의 90주년이 되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스토리들이 얽혀 있는데, 예전에 BMW에는 R90, 영어로 하면 R90라는 모델이 있었고요. 그 모델을 현대식으로 복각한다는 의미를 가지면서 실제로 BMW의 90주년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90이라는 숫자가 여러 개 겹치죠. 그러면서 BMW 공냉의 끝이다. BMW 공냉은 이 모델을 통해서 없어진다, 단종이 된다. 그리고 과거에 있었던 BMW의 박서 엔진 모델인 R90, R90를 오마주해서 복각을 했다. 그런 여러 가지 의미를 통해서 이 R90라는 모델이 등장을 합니다. 처음에는 한정판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다가 막상 시장에 내어놓고 보니 반응이 너무 폭발적이라서 생산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는 그런 엄청난 인기를 끌었어요, 전 세계적으로. 그러면서 BMW가 한정판이라고 처음에 얘기를 했다가 그 얘기를 쏙 집어넣고 양산을 하기 시작했죠. 그러면서 최초에 나왔던 R90 기본 모델이 있고요. 그 기본 모델에서 여러 가지 파생 모델들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 이 모델은 정확히는 R90의 오리지널 모델이 아니고요. R90의 파생 모델, R90 스크램블러라는 모델이고요. 몇 가지 차이점이 있는데 길게 얘기하진 않을게요. 그 스크램블러라는 모델은 좀 지저분한 도로, 자갈이나 모래가 많은 그런 살짝 험한 지형도 좀 편하게 달릴 수 있게끔 개조가 된, 그렇게 설계가 된 오토바이를 스크램블러라고 그러는데요. 제가 사진을 올려드릴 건데, 그런 스크램블러의 스타일을 오마주를 해서 여기 보시면은 머플러도 살짝 업되어 있고, 왜냐면 돌이 튀고 하면은 머플러가 낮은 것보다 높은 게 기체를 보존하는 데 유리하죠.
그리고 앞쪽에 보시면은 요 프론트 서스펜션의 포크에도 요 고무 부트가 달려있는 그런 형태를 띠고 있고요. 그래서 요 모델은 요 스크램블러 스타일을 오마주한 R90 스크램블러라는 파생 모델입니다. 그리고 요 엔진은 BMW의 마지막 공랭 엔진이고요. 요 엔진을 다음으로는 수랭이식 엔진으로 바뀌었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원래는 요 R90가 공랭 엔진의 끝 그런 의미로 나오기는 했으나 그 뒤로도 지금 10년 정도 되는 세월 동안 전 세계적으로 어마어마한 인기를 끌게 되면서 아직까지도 1200cc 공랭 엔진이 단종이 되지 않고 있고 약간의 모디파이를 거쳐서 지금도 요 엔진을 베이스로 해서 신모델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최근에도 R12라는 요 R90의 후속 기종이 발표가 되었습니다. 모델에 대한 설명 그런 거는 여기까지 하고요. 제가 요 모델을 왜 선택하게 되었나를 좀 말씀드려 볼게요. 제가 요 모델을 선택하게 된 거는 저는 요 기계 장치를 제가 구입을 해야 될 일이 생기면은 제가 고려하는 요소가 한 3가지 정도 있어요. 첫 번째는 내구성이 괜찮은가, 그리고 적당한 가격대를 유지하고 있는가, 그리고 세 번째로는 유지 보수가 간단한가, 요 3가지를 제가 꼭 염두에 두고 있는데 그 3가지 요건을 바탕으로 해서 그 시장에 나온 오토바이들을 이렇게 서치를 해 보았을 때 요 R90 시리즈가 가장 적합했다, 그런 결론을 내리고 요 모델을 구입을 한 거고요. 엔진의 내구성, 특히 요 BMW 박서 엔진의, 특히 요 공랭 엔진의 내구성은 그동안 정말 많이 팔아치운, 그리고 해를 거듭하면서 숙성된 엔진, 그 중에서도 가장 숙성된 엔진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이 엔진의 내구성, BMW 공랭 박스 엔진의 내구성에 대해서는 의심할 여지가 없다고 판단을 했고요. 그 다음에 가격이 적당한가? 요거는 사람들마다 좀 이견이 있을 수는 있지만은 현실적으로 레저용으로 쓰는 이런 대형 모터사이클은 국산이 없어요. 자동차처럼 현기차 타면 좋을 텐데 대형 오토바이는 국산이 없습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이러한 모터사이클을 사기 위해서는 반드시 수입품을 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근데 수입 모터사이클 브랜드가 여러 가지가 있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적당한 가격, 저는 이 BMW가 적당하다고 생각했던 이유가, 물론 수입 오토바이 중에 가장 저렴하다고 할 수 있는 거는 일제가 가장 저렴합니다. 일제가 가장 저렴한데 일제도 물론 좋죠. 잘 만들고 정말 좋은 바이크지만은 유럽제 중에서는 BMW가 가격이 그렇게 다른 유럽 메이커들, 두카티, 트라이언 그런 것들 여러 가지 브랜드들이 있습니다만은 그 중에서 BMW가 서비스망이 가장 좋았고 파트 비용도 두카티나 이런 데 비교하면은 수급도 쉽고 수리 비용 등이 그렇게 까다롭지가 않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BMW의 요 엔진은, 그리고 요 R90라는 모델은 정말 많이 팔린 모델이기 때문에 정비소가 그렇게 찾기가 어렵지가 않았어요. 어딜 가서도 수리를 할 수 있는 그런 기종이란 말이죠. 그래서 그렇게 선택을 했고요. 세 번째로는 유지 보수가 간단한가, 그것인데요. 그게 어떻게 보면은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데, 기계 장치는 가능한 한 구조가 간단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기능이 많다고 좋은 것이 아니고, 기능은 내가 필요로 하는 만큼 딱 적당하게 있는 게 가장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해요. 기능이 많아봤자 그 기능을 결국에 우리가 돈을 주고 구입을 하는 건데, 내가 사용을 하지도 않는 그런 쓸데없는 기능이 덕지덕지 붙어 있으면은 돈 낭비를 하는 거기도 하고, 그런 여러 가지 기능들을 구동을 시키기 위해서는 뭔가 더 그런 장치물들이 필요하죠. 근데 그게 기계 장치라는 거는 언젠가는 고장이 난단 말이죠. 그리고 구조가 복잡하면 복잡할수록 고장이 날 확률도 높고, 고장이 났을 때 그것을 수리하기도 힘들어지죠. 모든 기계 장치가 그렇죠. 그래서 특히 제가 오토바이를 구입할 때는 가능한 한 구조가 간단할 것, 그리고 기능도 내가 필요로 하는 그 최소만 가지고 있을 것, 그 추가적인 부가적인 것들이 없었으면 좋겠다, 딱 기본만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요 R90가 딱 그런 제가 생각하는 요건에 합치를 하였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요 엔진, 아주 최고로 숙성된 BMW의 공랭 엔진이고요. 공랭 엔진이기 때문에 당연히 순행 엔진보다는 출력은 떨어집니다. 구조가 너무나도 간단하죠. 여기는 냉각수가 없죠. 서머스탯도 없고 라디에이터도 없죠. 그리고 엔진 자체에도 워터 재킷이, 그러니까 냉각수가 흐르는 그런 경로가 마련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엔진 자체 구조도 상당히 심플하고, 그 냉각수가 누수되어서 문제를 일으킬 염려도 없죠. 제가 이 엔진을 공랭 엔진이라고 말씀드렸지만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공유냉 엔진입니다. 공랭을 대부분으로 하고 이 앞에 보면은 작은 라디에이터가 하나 달려있기는 한데, 요거는 냉각수를 식히는 용도가 아니라 엔진 오일을 식히는 오일 쿨러 라디에이터죠.
그러니까 뭐 동윤행이고 라디에이터가 아예 없는 건 아니지만은 엔진 오일을 효과적으로 식혀주는 그런 용도다. 공랭이라서 구조가 아주 단순하다. 얘는 앞에 달린 뭐가 없죠.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오토바이, 기본적인 오토바이 형태를 띠고 있고 음악이 나오지도 않고 계기판도 되게 옛날식으로 그냥 바늘 달린 그런 것이고 크루즈 컨트롤도 없고 보조 전자장비라고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ABS, Anti-Lock Braking System, 그리고 ASC라고 해서 앞뒤 휠 스피드가 달라지면은 동력을 끊어버려요. 앞뒤 휠 스피드가 달라진다는 거는 두 바퀴 중에 한 바퀴가 어디 이렇게 떴다는 얘기고, 그 말인즉슨 이 오토바이의 상태가 상당히 불안정하고 위험하다, 그렇게 판단을 해서 엔진 구동을 차단해버리는, 쉽게 말하면 미끄럼 방지용 차체 안정성 그런 거를 확보하기 위한 그런 장치. 평소에는 우리가 느낄 새는 없죠. 둘 다. 안전에 도움이 되는 기본적인 그런 보조 장치만 달려있고 나머지는 아예 없습니다. 그래서 이 모델은 구조가 단순하기 때문에 사실상 고장날 것이 없다고 저는 판단을 했고요. 제가 2019년에 R90 스크램블러를 새 차로, 신차로 구입을 했었는데 그때부터 지금 한 대략 6년 차죠. 6년 동안 그대로 소유를 해오면서 어떤 심각한 트러블, 단고장 그런 거는 경험을 하지 못했고, 한 달에 한 번을 타던 두 달에 한 번을 타던 높은 신뢰성을 갖고 믿음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오토바이였고요. 그래서 유지하는데 정말 걱정 없이 탈 수 있는 그런 모델입니다. 제가 구매하기 전에 고려했던 그 모든 요건들을 만족시키는 그런 아주 좋은 믿음직스러운 오토바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제가 오토바이를 왜 타게 되었는가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면은, 오토바이에 대한 로망이라는 것을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가지는지 저는 잘은 모르겠는데, 저의 경우에는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제가 통신병이라서 실내에서 근무를 서다 보니까 근무 중에 사실 좀 책을 보고 이럴 기회가 좀 있었어요. 제가 2등병인가 1병인가 그때쯤이었을 건데 군대에 진중문고로 보급이 되는 샘터인지 좋은 생각인지 둘 중에 하나죠. 잡지를 새벽에 근무 서는 중에 잠깐 보는데 정말 유명하신 산울림의 김창환 선생님 아시죠? 김창환 아저씨. 김창환 아저씨가 그 좋은 생각인가 샘터에 기고를 했었어요. 어떤 내용이었냐면은, 김창환 아저씨가 당시 2009년쯤, 그 당시에는 할리 데이비슨을 타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본인이 타시는 할리 데이비슨 소프테일, 팻보이, 그 모델에 대한 하나의 에피소드를 그 잡지에다가 기고를 하신 거예요. 근데 어떤 내용이었냐면은, 새벽에 어느 날 주말 새벽에 눈이 좀 일찍 떠졌어요. 일찍 떠졌는데 다시 자기는 싫고 뭘 할까 생각을 하다가, 야, 이거 동해 바다를 보고 오자 라고 결심을 했대요. 그래서 아주 이른 새벽에 장비를 챙기고 헬멧을 챙기고 옷을 입고 당시에 타시던 할리 데이비슨의 소프테일 시리즈의 팻보이라는 아주 유명한 모델이 있거든요. 그 모델에 시동을 걸고 서울에서 동해 바다를 보러 나갔다는 거예요. 동해 바다를 문득 보고 싶어서 오토바이를 타고 보러 갔는데 정말 좋았다. 그런 사실 복잡한 얘기는 아니고 아주 단순한 그런 에피소드였었는데, 지금 제 얘기로 전달 들으시는 여러분들은 요 얘기가 어떻게 다음에 들어오실지 저는 잘 모르겠지만, 당시에 저는 사실 그 글을 읽기 전까지는 오토바이에 관심 없었는데 김창환 아저씨가 당시에 음악가이자 배우인 거는 저도 알고 있었지만은 풍기는 외모와 걸맞지 않다고 저는 생각했어요. 할리 데이비슨 팻보이를 탄다는 것 자체가 되게 뭔가 놀라웠어요. 좋은 방향으로 놀랍고 쇼킹했는데, 그러면서 그분이 본인의 일화를 그렇게 글로 적은 거를 제가 읽어보면서 저는 상당히 이 오토바이라는 것이 참 좋은 취미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그때 처음 했어요. 2009년에. 그리고 정말 이게 좋고 낭만적일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그때 처음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궁금함이 생기니까 할리 데이비슨이 어떤 건지, 어떤 모델이 있는지, BMW도 오토바이를 만드는구나. 근데 BMW는 어떤 오토바이들이 있는지, 그런 것들을 그때 처음으로 알아나가기 시작을 했죠. 그런데 이제 2010년에 제대를 해서 이듬해 대학교 2학년으로 복학을 했는데, 그때 그런 대형 바이크를 살 여유는 없었단 말이죠. 다 1000만 원이 넘으니까 살 수 없는 그런 가격대였는데, 그때 저는 생각을 했어요. 내가 나중에 여유가 생기면은 어떤 것이 되었든 대형 오토바이를 소유해서 타고 다닐 것이다 라고 결심을 했었는데, 2019년에 대략 10년의 세월이 흐르고 그거를 제가 직접 번 돈으로 실행을 했죠. 그리고 그때 신차를 뽑아서 지금까지 가지고 있는 거죠. 제가 이 오토바이를 타고 있는 걸 보면은 사람들은 기변하고 싶지 않냐,
그러니까 이 오토바이를 더 팔아버리고 다른 걸로 타보고 싶지 않냐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는데 전혀 그런 생각은 들지는 않고요. 이 모델을 제가 한 6년 동안 타고 있으면서도 이 오토바이를 전부 다 안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아직까지도 가끔씩 탈 때마다 저한테 새로운 느낌을 가져다주는 그런 바이크고요. 특히 이 오토바이 엔진은 공랭이기 때문에 기온에 따라서도 필링이 바뀌고 계절별로도 바뀌고요. 그날의 습도에 따라서도 필링이 바뀌는 그런 특징이 있거든요. 그리고 키로수가 늘면서 요런 정비 저런 정비 타이어도 갈아보고 엔진 오일도 갈아보고 미션 오일 등등 그런 것들을 정비도 해보면서 6년이라는 세월 동안 계속 타왔지만 여전히 그런 주행 필링에서나 혹은 관리 면에서나 저한테 그렇게 권태롭지 않은 늘 신선한 경험을 주는 그런 오토바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때 김청한 아저씨 덕분에 제가 입문을 한 거죠. 김청한 아저씨한테는 참 개인적으로 고맙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김청한 아저씨가 당시에는 2009년 그때는 할리 데이비슨을 되게 좋아하시다가 현재는 BMW를 타고 계신 것 같아요. 저와 구체적인 기종은 다르지만은 요 같은 포맷 BMW의 R 엔진 2기통 수평대양 박서 엔진 기종을 타고 계시는 거는 확실한 것 같아요. 그렇게 입문을 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런 생각을 갖고 한 10년의 준비 기간을 거쳐서 요 오토바이를 신차로 구매를 했을 때 되게 기뻤는데 단순히 그냥 내가 갖고 싶던 거를 가져서 행복하다는 그 느낌 이상의 것으로 되게 기뻤고, 마치 초등학교 때 운동회 전날의 그 설렘 있죠. 그런 설렘을 사람들이 나이를 먹으면서는 경험하기 힘든 것이잖아요. 그 느낌을 사람들이 계속 잊어가죠. 그리고 그냥 인생의 별다른 이벤트, 별다른 설렘 없이 그냥 살아가는 사람들이 대부분인 것 같은데, 이 차를 신차로 출고를 할 때 느꼈던 그 설렘은 제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지금까지도, 세월이 한참 지난 지금까지도 저한테 아주 좋은 영향을 주고 있다고 스스로 생각을 하고요. 그때의 그 순간뿐만이 아니라 제가 돈을 주고 이제 구입을 함으로써 이 오토바이를 소유를 하고 지금 관리하고 운행을 하면서 저한테 가져다 주는 그 베네핏은 제가 생각하던 것보다 훨씬 다채롭고 다양하고 복합적이다. 그러니까 그만큼 더 좋다. 내가 생각하던 것보다 더욱 폭넓게 좋다. 그런 생각을 저는 가지고 있어요. 그다음 이게 오토바이라는 물건이 할 얘기가 정말 많다 보니까 쳐다보면 할 얘기가 막 쏟아져 나오는데 하나의 영상으로 다 전달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제 기회가 닿는 대로 하나의 주제를 정해서 차차 말씀드려 보려고 그러고요. 오늘은 일단 제가 타는 R90 스크램블러가 어떤 모델인가, 그리고 왜 이 기종을 선택을 했는가, 내가 왜 어떤 이유로 오토바이를 타게 되었는가,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은 오늘은 여기까지 마무리를 하고요. 장마철인데도 오늘은 희한하게 비가 안 오고 해가 떠 있는 그런 날씨를 맞았는데 한 3-40분 조금 더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다가 집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